시장에서 지금 주도주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망설임 없이 2차 전지라고 답을 할 겁니다. 시장이 힘든 가운데서도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와 또 뒷받침되는 실적 등을 믿고 시장에 많은 이들이 투자를 했고요. 주가 역시나 그에 화답을 해줬는데요.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장기 성장을 두고 추가 베팅을 해볼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이들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이분을 모셨어요.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애널리스트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목소리가 정말 좋은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딱 한마디로 느껴지네요. 자, 목소리만큼 시장 뷰도 좋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부터 해서 그 밸류체인 종목들까지 상당히 수혜 기대감이 강했었잖아요. 네. 그 내용들 한번 짚어주시고요. 앞으로도 그 기대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IRA 법안에서 가장 전기차 쪽으로 중요한 것은 배터리의 현지화 그리고 소재의 현지화들이 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 IRA 법안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미중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이 배터리 현지화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은 국내 3사,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업체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이나 유럽에도 신생 업체들이나 혹은 기존 업체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업체들은 지금 해외 진출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진 않고 있고요. 신생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율 이슈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유일한 대안으로 부각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모든 배터리 셀의 수주가 우리 국내 업체들에게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환경이네요. 그쪽에 대한 공급망을 구축해뒀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도 굉장히 빠르게 그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중국이나 유럽 대비 미국이 좀 뒤늦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다 보니까 또 신생 먹거리 시장인데 세계적인 패권 싸움에서도 좀 유리한 상황이 됐고요. 자, 그러면 대규모 투자를 말씀하신 배터리 셀 3사가 미국에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 속도와 행보로 봤을 때 평가할 만한 점이라던가 혹은 제일 좀 주목해 볼 만한 셀 업체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GM 그리고 스텔란티스 그리고 최근에 혼다 이렇게 지금 합작사를 설립하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SDI 같은 경우에는 스텔란티스와 지금 JV를 맺고 있고요. 네. SK온은 포드와 지금 합작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지금 기존 업체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보통 미국 OEM 업체들과 JV를 맺고 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빅6 업체들 중에서 보면 토요타, 현기차, 폭스바겐 이런 업체들이 전혀 미국 배터리 현지화가 준비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작은 업체들로 보면 르노 닛산이라든지 아니면은 BMW 벤츠 네. 같은 업체들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지금 앞으로 언제든지 국내 업체들과 합작사 설립이 발표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2차 전지 섹터의 모멘텀이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셀 3사 중에서 사실 지금 혼다랑 이 손을 잡고 있는 LG 엔솔이 아무래도 그럼 일본 업체들한테 혼다랑 이미 손을 잡았으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연결고리가 생길 가능성 이런 게 있을까요? 실제로 최근 언론에 토요타가 지금 에너지 솔루션하고 합작사 설립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화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공개되진 않았지만 몇몇 업체들이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과 협의 중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4분기와 내년 1분기 넘어가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방 배터리 셀 업체들이 이렇게 증설에 나서면 밑에 있는 소재 업체들도 다 같이 미국을 진출해서 캐파를 더 증설해야 되는 니즈가 커지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최근에 국내 업체들이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저희가 한때는 저가 수주 가능성을 좀 우려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아무래도 지금 어느 정도 수익성을
맞춰주지 않으면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굳이 증설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최근에는 수익성까지 확보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번 3분기에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 에너지솔루션이나 SDI가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는 한 6% 전후에 이제 영업이익률을 올렸는데요. 최근에 확보하고 있는 수주들은 10%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성을 좀 확보해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수익성 측면에서도 훨씬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지가 없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더욱더 부각되고 그러면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광물 확보가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저희도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전기차에서는 광물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그게 수익성의 변동 리스크가 됩니다. 그것을 어찌됐건 내재화하려고 하고 수직 계열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는가가 앞으로 뭐 경쟁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원자재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일단 IRA 법안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부품이고요. 부품은 배터리 셀과 소재를 의미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국내 업체들에게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현지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원재료에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 원자재에서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채굴과 정제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채굴은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제 남미 국가들이나 이런 아프리카 지역에서 보통 이제 채굴을 하게 되고 이 원재료를 제품화하는 정제련을 보통 중국에서 대부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제련에 대한 부분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2025년부터 중국산을 아예 사용하지 말라라는 법안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25년부터 100% 중국의 의존도를 제로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 다만 최근에 IRA 법안을 3년 유예한다라는 의견이 지금 상하원에서 이제 통과를 하면서 3년 유예 가능성이 좀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공급 지원을 좀 더 다변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견뎌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2차 전지주의 지속 상승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실적이 계속 좋은 상태로 이어지는가를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뭐 환율 상승 수혜도 조금 봤었는데 이제는 환율도 조금 하락 쪽으로 안정화를 찾아가는 분위기고 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변수는 없습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4분기까지는 이미 환율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물량이 늘어나는 또 계절적 성수기이기도 하고 4분기 실적은 크게 무리 없이 성장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절적으로 내년 상반기가 조금 슬로우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전기차의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실적 성장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5년부터 아예 내연기관 판매 금지 그런 규정을 지금 만들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2030년이면 아마 내연기관을 선택하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그 과정에서 전기차 침투율은 계속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의 실적들은 장기적으로 성장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에서요. 삼성전자만큼 2차 전지 쪽이 컸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배터리 셀 3사와 LG화학과 포스코 케미칼의 시총을 더하면 270조 정도, 300조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도주 역할을 했고 최근 한 달만 놓고 봐도 많이 올라온 이들입니다. 계속해서 모아가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이 돼요. 어찌됐건 시장은 좀 변동을 보이고 아직까지 이게 랠리로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하다 보니 이익을 챙겨야 될지 이런 고민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시각이세요? 일단 장기적으로는 계속 주가는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가능성까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시장 상황이 2차 전지 섹터 말고는 다른 쪽에서의 모멘텀이 거의 부재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2차 전지 쪽의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단기에 그렇게 꺾인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반도체 섹터의 반등 혹은 다른 좀 큰 시총을 가진 섹터의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이런 밸류에이션이 조금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시점이 저희는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는 계속 좀 견조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밸류에이션의 조정 가능성, 뭐 큰 폭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멈춰버리면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언더퍼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지는 않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적인 주가의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조금 언더퍼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고민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밸류에이션을 고민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앞으로 실적 성장의 턴어라운드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다른 섹터보다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좀 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좀 짤막하게 저희 좀 세분화시켜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존의 시장에서는 어찌됐건 끌어갔던 건 셀과 뭐 소재로 봤을 땐 양극재, 음극재였습니다. 그런데 소외되는 쪽이 있었죠. 뭐 분리막이라던가 동박 뭐 이쪽이에요. SKI 테크놀로지나 SKC 같은 이런 소외된 종목들은 어찌됐건 중국과 기술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지적 등을 받고는 있는데 좀 소외된 종목들도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 어떤 평가 주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전지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유럽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몇몇 업체들이 전력비 부담 때문에 이제 실적들이 좀 안 좋았습니다. 다만 전지박에서는 국내 3사가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체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국내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국내 업체들이 실적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이제 선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지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낙 주가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중국 업체들의 그 기술력도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은 국내 전해액 업체들과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이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전해액 업체들이 판가에 반영을 잘 못해 왔었기 때문에 실적들이 지지부진했지만 올해 3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흑자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액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리막 쪽은요? 분리막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 두 개 업체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SKIT나 WCP가 있는데 지금 SKIT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유럽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전력비 상승 그리고 유럽의 그런 경기 둔화 이런 것들로 지금 실적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CP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다른 이제 양극재라든지 전반적인 섹터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상황이라서 충분히 매력도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시간 여유가 또 있어서 추가 질문을 드려본다면 지금 그 고려 아연이라던가 롯데케미칼과 같이 말씀 주신 정제련이나 뭐 채굴과 관련한 쪽으로 봤을 때 좀 관심도를 높일 만한 밸류체인 종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쪽도 괜찮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IRA 법안을 맞추기 위해서 원자재를 이제 소싱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이제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부각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말씀하셨던 그런 업체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지금 리사이클링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사이클링을 준비하는 업체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평생 원자재를 계속 채굴해서 소싱할 수는 없고요. 일정 부분 폐배터리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거의 90% 이상 다 원재료를 다시 리사이클링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폐배터리를 활용한 리사이클 산업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좀 상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IRA 법안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네. 유럽 내에서 지금 리사이클링을 통한 원자재 소싱 이런 부분에서 법안이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규제안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리사이클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관련된 업체들에게도 관심을 좀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뭐 세비캠이나 뭐 성우하이텍 이런 쪽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성일하이텍인 거죠? 네, 성일하이텍입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 쪽도 결국엔 장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자원의 순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각 분야별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 제가 분리막 질문을 드렸더니 아나운서님이 분리막 종목을 사두셨나 보다라는 글도 올라오는데 아닙니다. 네, 그런 종목 없습니다.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SKIT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정원석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라는 이야기 또 들려오네요. 자,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애널리스트와 함께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